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10년 차를 했는데 그 중에 5년, 50%를 신축에만 몰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에만 몰빵한 이유는 결국에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내가 아파트를 사거나 했을 때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 아파트가 올라가라, 뭐 내려가라, 이거 뭐 냉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4개로 나눠봤는데 가장 이제 최상급지가 강남 A죠. 나 저거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라고 하면 손은 안 되니까 나 이거 이 장표 이해돼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삼성역 천재지변 완전 개벽 난리 났어 지금. 이거 2014년도에 현대차가 얼마에 들어 샀죠? 이거 지금 감정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1.6조에서 23조로 추정을 해요. 웃고 있잖아요, 그죠? 활짝 웃는 정가 부자. 3040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돈이 있는 직장인분들은 많이 못 봤는데 그 많은 이유는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하나씩 있어. 저희는 그들을 슈퍼 직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다니는데 표정이 항상 웃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황금돼지 김석현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 다양하실 텐데요. 그 황금돼지님, 임장머신님 강의 통해서 많은 해결 답안들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황금돼지 대표님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돼지 송양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오늘 긴장된다고 아침에 똥 3번 싸고 점심도 안 먹더라고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다 유튜브 구독하셨나요? 구독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축 강의를 쭉 해왔잖아요. 제가 그래도 마이크를 잡은 게 강의만 많이 해가지고 세미나긴 한데 사실상 그냥 세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많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적어도 황금돼지랑 임장머신이 유튜브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얘기, 그 다음에 조금 더 진솔한 얘기,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공감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모아가고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앞으로의 방향성, 그런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그냥 3시간 동안 가볍게, 이제 가볍지만 굉장히 압축을 해가지고 농도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음료수 마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은 제가 할 거고 마지막 3번째 시간은 이제 임장머신이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얘기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건물 투자를 계약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뭔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저는 좀 깨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죠?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5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고 건물을 지은 거는 2019년부터예요. 그래서 뭐 상가주택, 원룸 건물,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빌라 얘기하는 거, 빌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꼬마 빌딩이나 근린시설, 오피스 건물, 그런 거를 지금 시행을 해왔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하고 있고 최근까지 신축 정규반 8주짜리 정규 강의를 했는데 누적 수강생은 한 10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건물을 지으신 분이 100명이 조금 안 돼요. 100명이 좀 안 되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 활동하는 바운더리, 투자에 대한 영역은 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요. 특히 서울에서. 제가 약간 레버리지 잘할 것 같고 약간 쥐어짜는 거 잘할 것 같잖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소규모 신축을 통해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컨셉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 상담 오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런 컨셉으로 많이 저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은 제 건물이에요. 그래서 황금돼지를 만들어준 건물이고, 황금돼지라는 약간 그런 헤리테이지를 가장 잘 표현한 건물이지 않을까. 이거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건데 여러분 땅이 28평이에요. 대지가 28평이고 그 땅을 저는 이제 4억 3천 주고 샀어요.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왕 사진 찍을 때 제 얼굴이 나오면은 제 얼굴도 찍고 블로그에 좀 올려주세요.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인스타 해요? 팔로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4억 3천. 그럼 평당 얼마죠, 여러분? 1,500만 원이죠. 평당 1,500만 원에 샀고 그때 저희가 3억 3천 대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4억 6천이 들었는데 내 돈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이 1억 들어서 이 건물을 땅 사서 건물 짓는데 총 한 10억 정도 들었고 그 중에 제 돈 2억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형태의 건물을 쭉 짓다가 이제 빌라도 시행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돈이 조금 부족한데 서울에 이런 건물 지어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좀 전세 임대를 놔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분들이 강남의 근생이나 아니면 뭐 성수동이나 뭐 마포 이런 데 핫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데 진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조금 현실적인 약간 그런 타겟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건물이 1층에가 이제 근린 시설이죠. 상가고 2, 3, 4층이 원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10년 차를 했는데 그 중에 5년 50%를 신축에만 몰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에만 몰빵한 이유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 좀 적성에 맞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갭 투자나 뭐 대수선이나 아니면 경매나 다른 부동산 투자들은 그냥 남이 해놓은 거나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매입하거나 조금 수정하는 건데 신축은 100% 그냥 도화지에다 내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그린 대로 딱 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약간 그런 게 희열이 있어요. 그걸 하나 둘 해보다 보면 할 때마다 새롭고,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이 들어가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땅값, 공사비, 부대 비용이에요. 저거를 저희는 사업 원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저 돈을 들여서 디벨롭을 하면 보통 내가 강의장에서는 이게 팔이 다 닿는데 안 닿는다 이거는. 다 디벨롭을 하면은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 건물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입금이 되겠지. 그 건물을 매각을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놓으면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거잖아요. 얼마가 입금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현 시장 기준으로 임장을 통해서 내가 저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임대료가 얼마 나오겠다. 그 다음에 팔면은 대충 얼마 정도 받겠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축을 해서 돈이 되네 안 되네를 따지는 거를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사업성을 분석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두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피부로 느끼고 공부가 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내가 아파트를 사거나 했을 때는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 아파트가 올라가라 뭐 내려가라 이거 뭐 냉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디벨롭을 직접 한다라는 거는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을 그 서울만 나눠봤어요. 이제 서울만 일단 4개로 나눠봤는데 가장 이제 최상급지가 강남 A죠. 강남 A는 뭐 신사동,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까지 껴줬습니다. 성수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 B는 조금 소규모 개발하기는 애매한 대치동, 뭐 대치동도 좋아요. 역삼, 조금 밑에 개포. 그 다음에 이제 서초, 용산 그 정도 봤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포, 송파, 강동 요 정도 봤고, 나머지 그 외 서울 지역을 봤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안에서 입지랑 필지를 또 나눴죠. 입지랑 필지를 A, B, C급으로 또 나눴어요. 그 A, B, C급은 저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A급은 초역세권, 대로변, B급은 이면이나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거, 그다음에 C급은 주택가, 골목 아니면 항아리 필지, 묻혀있는 필지 있죠. 그런 거 이제 C급으로 나눴을 때 각 지역별로 성수동의 C급은 용꼬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는 거의 A급은 뭐예요? 뱀머리겠죠, 그죠? 평당 가격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의 경험대로 한 거지 저게 막 정답은 아니에요. 어바웃인 거예요, 어바웃.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건물 지을 때 그 땅값이 얼마죠? 평당 땅값 곱하기 토지 면적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몇 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지을 거예요? 보통 이제 상가주택 지을 때는 작게는 이제 3, 40평대에서 5, 60평대를 많이 사고, 내가 만약에 강남에 근생을 지을 거다라고 하면 작게는 50평에서 크게는 뭐 7, 80평 뭐 그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50평 정도 볼게요. 그러면 평당 가격에 50을 곱한 거죠. 그러면 저 급지에 토지가가 나오는 거예요. 저건 그냥 어바웃이에요, 여러분. 땅값이랑 공사비랑 또 뭐가 들어가죠? 부대비용. 뭐 이자도 내야지, 설계비, 중개수수료, 뭐 세금 그런 거 막 저희는 다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넣죠. 총 다 그 3개를 더한 거예요. 총사업비예요, 총사업비. 저 중에 저희는 30% 정도는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저희도 직접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돈이 나옵니다, 내 돈. 그럼 반대로 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해야 될까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장이에요, 시장. 이 건축물이 뭐죠? 이 시장에 있는 건축물이? 상가예요? 근린시설이죠. 줄여서 근생이라고 합니다, 근생. 근데 시장에 가니까 떡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 사장, 떡집 사장님이 이제 좀 있으면 7순이어가지고 장사 접어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하고 있던 거야. 평당 5천에 팔았대. 근데 이제 요 A 떡집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요 맞은편에 있던 B 떡집 사장님은 이제 60이거든. 아, 형님 가시면 내가 무슨 재미로 장사해 하면서 나도 그냥 그만해야겠다 하고선 부동산에 가. 저 A 떡집 사장님 저 평당 5천에 팔아줬는데 나도 5천에 좀 팔아줘야 했더니 중개사가 뭐라 그래? 넌 안 돼, 이러는 거야. 왜 안 돼? 했더니 똑같은 2층짜리 근생이긴 한데 A 떡집 사장님은 준주거 지역에 있었고요. B 떡집 사장님은 이종 일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물이 똑같아도 그 땅의 출신 성분이 다르면 사실은 땅값이 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벨롭을 할 때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건물이 뭐 몇 층짜리네 뭐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그 지적도도 좀 볼 줄 알아야죠. 공부 서류적인 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역. 그 다음 깔때기가 입지. 그 밑에가
필지, 그 지역을 선정하는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투자 목적. 그 투자 목적이라는 건 내가 이 건물을 왜 지을 거냐.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대체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이 돈을 불리고 싶어요. 생활비나 현금 흐름은 문제 없어요. 그런 걸 하고 싶어요가 뭐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시세 차익. 난 지금 한 20억 정도 있는데 내 나이가 70이야. 이제 생활비가 없는 거야. 그분은 뭐 연금이 없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은 뭘 원하죠? 이제 현금 흐름을 원하죠. 그게 아니면 내가 이제 실사용을 하겠다. 내가 사옥을 쓰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하거나. 그렇게 그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나 저거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라고 하면 손은 안 되니까 나 이거 이 장표 이해돼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앞에서. 자, 여기서 파란색이 뭐고 빨간색이 뭐냐면 파란색은 여러분들 사업하는 거예요. 사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대를 받으면서 뭐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를 받으면서 보유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60억의 건물 지어서 그러니까 땅값 포함해서 60억 들여가지고 67억에 팔았죠. 7억 뛰겠죠. 2년 걸렸어. 2년. 2022년에 땅을 34억에 사가지고 막 건물 짓고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2년 동안 사업소득이 3.5 연간 2년 동안 7억이니까. 자, 그럼 내가 이 땅을 샀을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에 팔았어? 34억 주고 팔았잖아요. 이 할머니는 이 땅을 얼마 주고 샀을까? 할머니 3명한테 샀잖아. 사는데 그 등기권리증을 갖고 와보니까 등기권리증이 사갔어요. 사가가지고 안 넘어가. 1994년도에 샀더라고. 취득가액이 얼마인 줄 알아? 여러분 6천만 원, 6천만 원. 28년 동안 33억 뛰기를 했는데 여러분 비과세예요. 그러면 연간 1.2억 번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냥 먹고 살았어. 먹고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냥 했는데 1억 2천 번 거예요. 현대차 이거 알아요? 지금 삼성역 천재지변 완전 개벽 난리 났어 지금 막. 이거 2014년도에 현대차가 얼마에 주고 샀죠? 10조 주고 샀어. 10조. 이때 10조면 크라이슬러랑 지프랑 다 인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감정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1.6조에서 23조로 추정은 된대. 웃고 있잖아요, 그죠? 자, 활짝 웃는 정가 부자. 이 부자가 아빠와 아들인가요? 진짜 찐 부자인가요? 부자가 부자죠. 네. 진짜 보수적으로 해서 1조만 올랐다고 할게요. 10년 동안. 그러면 1년에 얼마 오른 거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1년에 1,000억. 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궁극적으로는 땅이에요. 땅. 결국 여러분들한테 한 방 묵직하게 그냥 주머니 꽉꽉 채워주는 건 뭐다? 땅이다. 역사가 알려주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제가 과밀억제 권역만 하는 거야. 황금돼지 굉장히 막 공격적이고 막 대출도 잘 쓰고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는데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세 차익의 본질은 뭐냐면 투자금을 얼마나 오래 묵혀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이라는 거는 내 돈 플러스 레버리지겠죠. 투자금이 10억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거랑 20억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거랑 다르겠죠. 그 지역마다 올라가는 속도도 다른데 그 시간을 빨리 땡기는 게 레버리지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빨리 땡기는 거에 대한 이자가 그냥 대가인 거고. 투자하면은 뭐 사업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안에 엑시트 돼요? 2년 안에 팔릴까요? 상가주택 지으면 왜 이렇게 팔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외치는 엑시트가 누군가한테는 그게 기회인 거예요. 5분 쉬었다가 임대 수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세 차익의 본질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죠? 투자금 곱하기 시간이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임대 수익을 조금 높이거나 이제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쨌든 이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큰 돈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걸 예측할 수 있고 그걸 미리 이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디벨롭의 이제 매력 중에 하나다. 뭐 그 얘기는 했었는데 자, 현금 흐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자, 원가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토지비, 건축비, 부대비용 3개를 합친 저 건물을 짓는데 내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레버리지를 쓰든 안 쓰든 어쨌든 그게 이제 사업 원가죠. 근데 유리라는 거는 여러분 유리라는 건 분모 분자가 있는 걸 유리잖아. 자, 분자 임대 매출이에요.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다 희망사항이잖아. 그러면 원가를 줄이고 매출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매출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매출이라는 거는 임대 면적, 내가 임대를 놓는 면적 곱하기 그 평당 임대료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사실 신축이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시세 차익이랑 현금 흐름 얘기를 해보면 어떤 지역에다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뭘 지어야 되냐, 이게 또 키포인트. 아까 기획 얘기 때 했죠, 전 시간에. 그 두 가지만 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하는 거는 이제 팔아주고 임대 맞춰주고 하는 거는 중개사가 한다니까. 근데 시세 차익 할 때랑 현금 흐름 할 때 어디에가 달라진다고. 시세 차익을 날 거다 그러면 그냥 사실은 상급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핵심지 안에서도 좋은 입지 필지,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입지랑 필지에 맞는 건축물을 선정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사실은 이 건축물이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지나고 나면은 시세 차익을 이루는 주범은 사실은 땅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크게 상관없다. 이 현금 흐름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뭘 높여야 돼? 매출을 높여야 돼, 매출을 높여야 되고 원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원가를.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거냐 했을 때 의외로 상업용 건물보다는 주거용 건물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죠? 이 상업용 건물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이거든요. 조금 수익률이 좀 안 좋아도, 아니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택 건물이 의외로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룸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 때 내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조금 높게 받고 싶으면 그 시장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어야 되는데, 아까 시세 차익은 그냥 상급지, 근데 수익형은 어디야? 고객이 몰리는데요. 내가 원룸 지어서 임대 놓을 거야. 산속에 원룸 지으면 안 된다. 서울에서 원룸 수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관악구 신림이에요. 그럼 내가 원룸으로 해가지고 공실 걱정 없이 무조건 하고 싶다. 물론 그런 데가 공급도 많겠지. 그래서 무조건 수요 많은 데로 가는 게다. 근데 거긴 공급도 많잖아. 나는 막 좀 튀어, 잘할 자신 있으니까 조금 수요가 없더라도 공급도 없는 데로 갈래. 그럼 또라이 짓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공급 많은 데로 가. 자, 그래서 지역이랑 입지, 필지 또 나눴어. 결국에 모든 베이스는 상품 기획에 깔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다 관통되는 거라니까, 이 메시지가. 사회 초년생들이 그 서울에 왜 거주해요? 직장 다니려고. 공동주택 지을 때는 또 달라요. 공동주택은 수요자가 누구죠?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그 다음에 투룸, 쓰리룸이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수요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수요에 맞는 지역과 입지를 또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상가 임대용. 자, 상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랑 꼬마 빌딩, 업무 시설로 두 개로 나눠봤어요. 요게 약간 성격이 달라, 성격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집이나 미용실이나 식당, 돈가스집, 술집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제가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가 건물을 매수를 하거나 짓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지역을 선정했느냐 할 때, 개인적으로는 트렌디하고 핫한 지역은 저는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가 나는 경리단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트렌디하고 핫해지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뒤통수를 맞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 안정적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주거 세대가 많은 베드타운이나 아니면 배우 세대가 많은 주동선, 이런 거에다가 조금 상가를 했으면 좋겠고, 업무 시설은 상가는 아니죠. 상가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사장님들이 내 사옥을 짓고 직원들을 출퇴근을 시켜야 되잖아요. 출퇴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서울에 했으면 좋겠다. 오피스 수요가 많은데, 왜냐면 이런 데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뭐 거래처나 미팅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인근에 있는 게 좀 편하겠죠. 그건 업종에 따라 달라요. 나는 뭐 자재 창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지식산업센터를 갈 그런 업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오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1000명 이상의 그 수강생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상담 엄청 많이 하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걸은 거예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3040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직장인분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있는 직장인분들은 많이 못 봤는데, 그 많은 이유는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하나씩 있어. 저희는 그들을 슈퍼 직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다니는데 표정이 항상 웃고 있어요. 걱정이 없어. 부장님이 혼내도 웃어요. 아버지가 내가 이제 형제랑 있는데 뭐 성수동의 건물 하나, 이태원의 건물 하나 받았어. 대진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항상 웃고 있어. 그럼 빼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바득바득 모아가지고 5억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잃으면 나 인생 끝나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많이 해요. 상가주택 짓고 싶지 않지만 그것밖에 못 지어요. 나 올근생 짓고 싶은데요?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개법인 갔으니까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건물주는 되고 싶어. 왜 되고 싶냐? 그냥 맹목적으로 건물주가 되고 싶대. 방법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내가 지금 월급을 40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이거 5억 어떻게 해가지고 월세 400 못 만들어요. 전문직이나 사업가분들이 바빠. 자기 분야가 있어. 그러면서 신축 수업을 들어. 8주 동안 듣잖아. 1주차, 2주차 때는 와 할 수 있겠다 하다가 3주차, 4주차, 5주차 되면은 저 PM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 있으면 내가 병원 지어가지고 내가 1층에 카페 놓고 2층에 내가 이비인후과 해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현실이 아니거든. 자, 50대 어떻게 하죠? 50대는 마지막 시세 차익 점프를 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세 차익. 이런 분들은 사실 공투는 좀 잘 안 하고 내가 가진 돈에 최대한 그냥 가장 좋은 입지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10년 정도 묵히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환갑이거든. 그래도 늦지 않잖아. 요즘 60대도 청년이라고 그러잖아. 50대 안 늦었어요.
현금으로 뭐 이렇게 외출 필요 없다니까. 단 본업이 있을 때. 그러니까 50대면 아직 사업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할 날이 5년이나 10년 남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생활은 돼. 근데 이거를 노후 대비해서 좀 뭔가 해놔야 돼.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파킹 해놓는 거야. 어디 하라? 상급지에 하라 그랬잖아. 60대 정도 되나요? 60대 정도 되면은 의외로 주거용 상품이 많아요. 의외로 반대로 자산이 있어. 이제 나는 시세 차익은 크게 관심 없어. 그 돈이면 강남? 왜 강남을 가? 평당 1억, 1억이요? 왜? 그 현금 흐름으로 관점이 바뀌어. 그리고 대출을 많이 안 받아요. 땅값, 공사비, 부대 비용 합쳐가지고 한 30억 들어간다. 내 돈이 한 15억에서 20억은 있어야 돼. 대출 80% 받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안 통해요. 그 다음에 한 70대 정도 된다. 제가 아직 70대는 거의 못 만나봤어요. 딱 한 분이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상속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실질적인 실무적인 내용은 3교시 임장머신이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전략, 꿀팁 이런 거를 좀 많이 알았으니까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